법원이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고발 뉴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발 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가짜뉴스 단속반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하나, 둘, 셋. 가짜뉴스 단속반 빠밤. 뿅. 뿅은 뭡니까?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야, 에너지를 진짜. 충전해야 됩니다. 가짜뉴스 단속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쓸데없는 효과음보다는 네. 내실 있는 단속으로. 네. 자, 바로 가죠. 네. 어제 정리를 했는데 네. 조선일보가 탁현민과 청와대 조직이 다시 한번 어제에서 칼을 갈았네요. 사흘 전부터 다른 비행기를 갖다 놓고 영상 쇼를 연습했다. 국군 유해는 그럼 소품이었냐? 이거 제목이 긴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충분히 다른 언론사들이 팩트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네. 굳이 다른 비행기라고 하는 거를 숨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동일 종이잖아요. 종. 동일 같은 기종이에요. 네. 꼭 그 비행기를 갖다 놔야 돼? 같은 종인데? 그리고 그 비행기가 와서 네. 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정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역도 하고 정비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준비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같은 기종이지만 다른 비행기를 갖다 놓고 연습을 한 건데 네. 무슨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문제 없는 걸로 합의됐잖아요. 합의가 됐는데 네. 또 문제 있는 것처럼 네. 오늘 조선일보가 네. 썼습니다. 뭐 팩트가 좀 있나요? 그래도? 없습니다. 이미 다른 언론에서 팩트 체크 다 했고요. 어제 MBC 뉴스 보셨겠지만 네. 뉴스데스크에서 네. 또 한 번 팩트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냥 가짜 뉴스로 명확하게 명토를 박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절하네요, 조선일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가 제일 먼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팩트 체킹을 당했잖아요. 당했죠. 네. 근데 동아일보는 쓱 빠집니다. 오늘 안 썼어요. 야, 치고 빠지기 작전. 쓱 빠졌는데 네. 동아일보 보도 이후에 따라갔던 조선중앙이 계속 오늘 조선 헛발질. 요 다른 중앙일보 기사 오늘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치고 빠졌는데 중앙일보도 헛발질. 야, 영웅 유해 최고 예우라더니 봉환 뒤 항공기에 하루 두었다. 하루 거기다 모셔놓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미 이분들은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같은 반민족 냉전 수구 매체에 의해서 네. 지금 우리는 북한에 계신 우리 군인 유해를 하나도 수습 못하고 있는데 네. 이미 미군이랑 같이 끼어서 작전했던 카투사 사병들의 유해를 따로 분류해서 거기 벌써 몇 년째 하와이에 모셔놨던 유해예요. 네. 그 유해를 식순을 위해서 하루 정도 더 비행기 안에 모셨다고 유해가 변질되거나 그 우리 장병들에 대해 예우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중 급유기까지 파견해가지고 네네. 모시고 온 유해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라고 그럼 봉환대 하루 항공기에 둔 정부가 뭐 어쨌다고? 그냥 그동안 몇 년째 하와이에 방치하도록 한 정부가 어딘데? 그냥 시비를 건 거고요. 네. 제가 봤을 때 단독으로 치고 나갔던 네. 동아일보가 다른 언론사들이 팩트 체크를 하는 걸 보면서 슬쩍 빠졌는데 빠졌는데 조선중앙일보는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보통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수업 시간에 네. 선생님 뭐 안 오셨을 때 네. 친구들이랑 모여서 뒤에서 이렇게 막 짤짤이 같은 거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딱 보면 선생님이 짤짤이 하자고 먼저 한 놈이 딱 보면 선생님 오셔. 네. 그럼 얘가 딱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꼭 나중에 짤짤이 하던 하던 애들이 놈들이 걸려서 너 일로 와 해서 걸리는 거죠. 네. 엄청 많습니다. 아니 그리고 네. 좀 다른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거 좀 보세요. 어제 MBC 뉴스 데스크만 봐도 이게 뻥이라는 게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거 좀 밀어서 될 게 있고 예. 안 될 게 있고 사실 이를테면 조국 전 장관 네. 레이스 때는 밀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검찰이 계속 덩을 싸주니까 그렇죠. 이게 받아먹을 이 흑돼지 입장에서는 네. 똥돼지 입장에서 받아먹을 덩이 있어요. 네. 그럼 계속 쓰면 됩니다. 그걸로. 네. 근데 이 덩이 지금 동아일보가 덩 던졌는데 네. 덩이 이게 약효가 없었어요. 그렇죠.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빨리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되는데 근데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안타까운 것은 탁현민과 청와대를 조질 게 없다. 카드가. 없다는 얘기죠. 요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가진 게 없구나. 네. 오히려 권력이 봤을 때는 이제 때려도 안 아파. 네. 그러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네. 저들은. 그렇습니다. 짤짤이 대장 이상호 백명성님 댓글로 올려주셨는데 전 짤짤이 같은 거 안 해봤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예를 든 것입니다. 네, 지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 MBC가 이제 확실하게 팩트 체킹을 해줬어요. 어제에 해줬습니다. 의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YTN하고요. 네. MBC 정도만 보셔도 그냥 클리어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제는 이를테면 문제가 됐던 게 동아일보한테 탁 낚였어. 그렇죠. 그 태영호가. 네. 그 앞부분 한 10초 정도 전주가 북한 음악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맞아요. MBC가 아주 잘근잘근 씹어놨더만요. 그렇죠. 태영호가 이번에 지난번에 사실상 식물인간이다 죽었다고 그랬나? 태영호가. 그렇죠. 김정은? 사실상 다이 직전이다. 그렇죠. CNN까지 오픈해가지고 국제적 그 뻥쟁이로 뽀록이 났는데 네. 그러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네. 동아일보가 또 전화해서 또 태영호 의원님 저희 북조선 음악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지난번 김정은 일도 있고 해서 좀 고저 이런 전화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말라요 하고 끊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네 맞습니다. 똑같다. 깜짝 놀랐다. 사실상 이거는 북한인민공화국 군가와 진배가 없습니다. 네.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한 거야. 또 물린 거야. 네. 근데 MBC가 그 비슷한 오케스트라 MBC가 들려줬어 똑같이. 다 들려줍니다. 근데 달라.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오프닝에서의 패턴이야. 어제 MBC가 이렇게 박살을 냈는데요. 또 이어서 또 동아일보에 뒤따라 들어간 그러니까. 조중의 보도를 또 팩트 체킹합니다. 저 정도 박살을 냈으면은요. 확인해보니 뻥이다. 저 정도 박살을 냈으면 네. 올 지면에 씨르면 안 됐어요. 네. 좀 쪽팔린 겁니다. 네. 저렇게 박살이 나고도 아픕니다. 네. 자, 이제 가짜 뉴스 뭐 좋아요 저는. 네네. 잘 가져오셨는데 한 덩어리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덩어리 더 있습니다. 한 덩어리 더 있어요. 예. 이거 복잡한 것 같아도 되게 간단합니다. 진짜 새벽부터 진짜 방송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신데. 이거는 대단합니다 민동기 국장. 조중동이 기사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하고 대검 지휘부하고 윤석열 총장이 붙었잖아요. 붙었죠. 예, 붙었는데 입장문을 냈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을 상대로. 빠져라. 처음 봅니다. 이런 거 진짜 처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거의 특별 검사에 준하는 수준의 특별 검사가 뭡니까? 총장의 간섭을 안 받는 걸 특별 검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라고 명백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조중동의 프레임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항명. 항명.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항명하고 있다? 네. 그렇다면 아래 것이 위 것한테 대들었다는 얘기죠. 왜 추미애한테 윤석열이 항명하는 건 항명이라고 안 합니까? 제 그 얘기죠. 왜 윤석열이 추미애한테 대들었을 땐 그 항명이라고 안 하느냐. 뭐 갈등. 내가 중요한 말을 먼저 해버렸네. 아니, 전면. 그게 일단 하나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이 붙었을 때는 이런 프레임을 설정하지 않았다. 안 하다가. 근데 중앙지검 수사팀이 공개적으로 이제 건의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건 항명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선일보 애들이 바라보는 프레임은 대검찰청 검찰총장의
산하의 외청으로 법무청이 있는 거야. 네. 법무청에 추미애 청장이 윤석열에 대해서 지시를 왜 잘라먹냐라고 예.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항명이야. 응? 진짜 정확한 포인트로.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또 있습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앙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총장에게 항명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총장이 네.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방해, 네. 감찰 방해, 이거 부당한 지시고 월권이거든요. 네. 그런 프레임은 그러니까 기사에도 없어요. 그건 슬쩍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항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제가 이렇게 기사를 저는 써야 된다라고 보는데 사설. 어느 거? 한겨레 사설입니다. 네. 검언 유착 수사팀의 항명 불은 윤석열 총장의 독단. 항명이 왜 나왔느냐를 언론이 보도를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뭐 한겨레는 윤석열 총장의 독단이라고 했지만 저는 부당한 지시와 월권이었다고 봅니다. 저건 제가 봤을 때 정말 심각하게 좀 접근을 하면은 총장 날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자신의 최측근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중동의 기사는 엉터리입니다. 가짜입니다. 네. 요거를 절약하더니 상당히 가짜 뉴스에서 에너지가 막 넘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 기사에서 언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기사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옛날에는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가 안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널리즘 이른바 기사 작성법의 요건에 딱 맞았어. 그러니까 네. 조선일보 애들이 기사 잘 썼어요. 저희 때만 해도. 네. 그래서 이렇게 맞으면서도 아파서 이렇게 막 뺨때기 탁 이렇게 옛날 선생님한테 좀 많이 맞았거든요. 네. 뺨때기 탁 맞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나요. 이렇게. 그런 느낌. 네. 기사를 딱 맞으면 씨 아프네 하고 눈물이 틱 나와. 옛날에 매서웠어 그렇게 손이. 네. 조선일보가. 근데 아예 지금은 자기네 편의에 따라서 그냥 팩트를 대거 삭제해버려. 드러내버려요 기사에서. 근데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사안에서 팩트를 확 드러내버리면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자기네를 지지하는 태극기 모독부대 쪽 리더들, 독자들은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고립되고 저널리즘의 가치가 낮아지면 완전히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럼요. 거의 저는 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만간 아마 문을 닫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네. 자, 가짜 뉴스. 오늘 좋은데요? 네. 네. 저는 사실 제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네. 자료를 좀 보충해 드리려고 했는데 네. 뭐 부족함이 없었어요. 네, 오늘 뭐 하기도 전에 요건 안 했지만 민동기 국장 가짜 뉴스 승. 아니 비슷한 거 또 있지 않습니까? 뭐가요? 선배가 가져온 거. 아니 근데 나 그냥 안 하려고. 해? 이거? 대선 주제? 하지 마. 네. 그냥 킬. 아니 민동기 몰아줘 오늘. 저는 요거 예. 이게 참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저는 그 진짜 부동산 진짜 모릅니다. 진짜 몰라. 바보예요, 바보. 저는 좀 부동산 좀 아세요? 몇 번 얘기를 하지만 전 세대주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와이프가 세대주. 저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러죠. 시쳇말로. 네. 정말 잼뱅. 저는 전세 전문 월세도 좀 살아왔고 전월세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전월세 쪽은 조금 압니다만 빌라 쪽은 좀 압니다. 빌라 아니야 빌라. 빌라. 네. 아파트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함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곤란해요. 네. 집이라는 여러 가치가 존재하니까요. 근데 전 기본적으로 거주 목적이어야 된다. 집은. 그럼요.
그 저의 오랜 믿음입니다. 네. 거주 목적으로 집을 가져야 되고 투자 목적이 됐을 때는 그건 나라가 안 된다. 그렇게 그럼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 갭 투자라고 해서 예. 그 투자 목적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금리가 은행에서 되게 낮아져서 예금해도 이자 수익이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돈들 더구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부양된 이런 정책 자금 같은 것들이 막 이제 흘러다니는데 네. 지금 땜빵식으로만 정부에서는 대책을 내놓고 계신 거예요. 뭐 오늘도 지금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21차냐 4차냐 아유. 지금 이런 논의로 말꼬리 잡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네네. 지금 이대로면 21번째도 실패로 기록될 6.17 부동산 대책 뭐 이런 분위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네네. 21번째가 아니라 4번째인데 언론들이 그렇게 쓴 거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데 네. 전 그 논의 자체가 있는 게 몇 번째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단체가 있어요. 집값 하락 행동 카페. 이거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저는 집값을 현재처럼 금리라든가 뭐 대출 문제로 천착을 하고 임대업자에 대한 특혜를 존치시키면서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못 가게 덮고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이제 풍선 효과 때문에 저쪽으로 맞아요. 하면 또 이렇게 덮고 해서 땜질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보유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이자가 비용이 자기 이자 비용보다 더 높으면 안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양도세만큼 보유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렇죠. 중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 집값 하락이 저는 목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경제를 잘 몰라서 네. 또 국제정치학 전공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 요분들의 좀 주장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못 오르게 하려고 땜질식으로 쫓아가다 보면 당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는데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자율 계산해서 조금이라도 이자 더 수익이 나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네. 기본적으로 인간은 욕망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 욕망 자체를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네네네. 그 욕망을 이용해서 집권한 사람이 이명박 아니겠습니까? 네. 욕망의 투표 이른바. 그렇죠. 그 욕망을 죄악시하지 말고 그 욕망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걸 좀 아주 드라마틱하게 정권 초반에 해주길 바랬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총선 이후로 미뤘어요. 그렇죠. 그러다 또 코로나 이후로 미뤘습니다. 언제 합니까? 이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여론조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주간 현안 조사인데요. 리얼미터와 함께합니다. 네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40.9%. 서울에 사는 사람일수록 무주택자일수록 더 집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거나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요거는 뭐 가짜뉴스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자고 해서 제가 가짜뉴스 오늘 민동기 국장한테 윈 드리고 저는 그냥 아젠다 하나 던지는 걸로 사실 저게 대체하겠습니다. 이게 네. 서민들 입장에서는 네네.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정부 정책하고 연결이 돼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뭐 몇 퍼센트다 이게 뭐 50%다 집값 인상률이 뭐 14%다 뭐 이렇게 뭐 계속 논란들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 다 알고 계세요. 네. 이거는 그냥 DNA로 압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 집값, 전세값, 월세를 내기 위해서 지금 그나마 부족한 소득이 흘러 들어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네. 정말 주거 목적 외에 투기 목적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주택 값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근원적인 처방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미디어 담화가 아니라 가짜뉴스 단속반.
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